종말론적 환경주의를 향한 의심, 지구는 멸망하지 않는가? 라는 주제로 발표할 홍나경입니다. 종말과 환경,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며 우리가 여태껏 외면해왔던 주제이기도 합니다. 인류가 살아온 수만 년의 시간 동안 자연은 인류가 손대면 손대는 대로 자기의 모든 것,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러한 자연이 아직까지 잠잠한 것은 폭풍전야의 밤처럼 더 큰 재앙을 몰고 오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종말론적 환경주의에 대해 이야기할 때 지구온난화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지구온난화는 조금 특이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미세 플라스틱의 문제라던가 화석연료에 대한 문제보다 조금 더 포괄적인 문제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세부적인 정책 상황이 아직 꾸려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였기에 제가 특히 지구온난화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그래프를 보시는 바와 같이 1850년에서 1900년 사이의 지구 온도의 변화의 폭과 1950년부터 2000년대까지의 지구 온도 변화의 폭을 보면 그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지구 온난화가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가속화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지구 온난화가 심화될수록 우리 지구는 점점 더 더워질 것이고 빙하도 녹으면서 생명체가 위험해지며 육지까지 침범한 물이 육지의 면적을 감소시킬 것입니다. 또한 식량 생산에 문제가 생기고 자원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며 빈곤과 굶주림과 같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들이 심화될 것입니다. 또한 지구온난화로 인해 재해와 전염병이 점점 더 심해지고 점점 더 잦게 발생할 것이고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지구 환경이 변화하고 따라서 대멸종의 위협이 조금 더 가까이 다가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지구온난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봐야 할 요소들, 핵심 요소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지금 드리려는 이야기는 지구온난화만이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환경 문제 또한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특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영향도 분명히 원인으로서 작용을 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과생산 과소비입니다. 우리는 지금 풍요로운 물질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먹고 원하는 것을 사고 또 쉽게 버리죠. 많이 만들고 또 많이 버리기도 합니다. 쉽게 만들고 또 쉽게 버리기도 하죠. 이러한 문제들은 자원을 고갈시키고 기술이 계속 발전하면서 환경이 또 악화될 위험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또한 정치적 요인으로서는 민주주의 체제가 강화되면서 개인의 이익이 과도하게 추구될 경우 공동체의 가치가 위협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체제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개인의 이익 추구가 공동체의 이익 추구보다 너무 과도하게 추구되어서 공동체의 가치가 훼손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죠. 또한 세 번째는 국가 간 경쟁 체제가 강화되면서 범국제적인 기후 협약에 방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국가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면 기후 협약과 같은 세계 시민으로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막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종말론적 환경주의에 대한 내용을 제가 지구온난화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렸지만 종말론적 환경주의는 플라스틱의 습격 그리고 아마존의 산불 문제들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은 미세 플라스틱의 문제 때문에 이제는 우리 인류에게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고 아마존,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는 이 큰 대숲이 지속적으로 불타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지구의 허파인 아마존이 결국에 사라지게 된다면 우리 지구가 감당해야 할 위험은 상상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종말론적 환경주의는 탈원전과 신재생 에너지 개발 촉구를 주장하면서 점점 더 친환경적인 기술과 효율적인 기술 개발에 힘쓰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종말론적 환경주의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과 물음을 던지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합리적 환경주의입니다. 합리적 환경주의는 인간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연 상호 간의 관계와 사회 구성원 간의 관계를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환경
있다라는 것입니다. 합리적 환경주의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린피스의 고래 보호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그린피스는 고래를 포획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고래를 위협하는 탄성파 공기층 발포를 금지하는 등 고래에 대한 위협에 맞서고 있습니다. 이에 고래들이 점차 잘 살아가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 합리적 환경주의자들은 고래가 살아가게 된 것이 이 기술과 경제의 발전으로 등유와 식물성 기름이 대두되면서 고래 기름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고래가 점차 잘 살아가게 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플라스틱이 이 바다 거북이나 코끼리를 오히려 살렸다면서 인류 최악의 쓰레기라고 불리는 플라스틱에 대해 또 다른 관점을 제시하기도 하였죠. 또한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했음을 들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2, 3도 상승에 머물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즉, 이 세 개를 보았을 때 합리적 환경주의자들은 환경은 스스로 회복하고 인류를 포함한 생물은 그에 적응하므로 세계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충분히 환경 문제를 다스릴 수 있다, 관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환경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경고를 부르짖는 종말론적 환경주의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면서 세속 종교와 착각이다, 교조주의적 통념이다 라고 비판을 하면서 오히려 종말론적 환경주의자들이 제시하는 정책들이 너무 지나치고 비효율적이며 환경 문제를 오히려 더 악화시킨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듯 그럴싸한 합리적 환경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해 조금 다른 의견을 펼쳐보려 합니다. 종말론적 환경주의는 과장된 이론이 아니며 우리 지구는 이미 심각한 실태에 놓여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구의 역사를 저 먼 옛날로 돌려봅시다. 46억 년에 이르는 지구의 역사에서 대멸종은 총 5차례 일어났습니다. 5차례의 대멸종이 일어나는 동안 공통적으로 산소 농도가 감소하고 또 지각 변동이나 화산 분출로 인해서 이산화탄소와 수증기가 대량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육지식물 또는 바닷속 식물성 플랑크톤이 멸종하기도 하였죠. 또한 지구온난화와 냉각화가 계속 가속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멸종 전조 증상들이 지금 우리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들어서 과학자들은 지금 이미 6차 대멸종이 진행 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류가 계속 발생시키고 있는 화석연료로 인한 온실효과가 강화되면서 기후변화의 속도가 점차 가속화되고 이에 생물종의 위협이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속도의 변화는 어떤 인류도 경험하지 못하였으며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 시절 잠시 경험했을 것이라 추정되는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우리가 지금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장담하건대 우리 인류는 이 재앙 속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5차례의 대멸종 동안 최고 포식자는 반드시 멸종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삼엽충이 그러하였고 공룡이 그러하였습니다. 우리 인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오래 살아남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존재함으로써 지구상의 모든 동식물들이 이름으로써 불렸고 호모사피엔스가 존재함으로써 지구 너머의 우주 밖의 세상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우주의 수백억 역사 속에서 우리 인류가 특별한 존재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우리 지금 일어나고 있는 환경 위기가 모든 변화는 어떤 임계점을 지나면 우리 인류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도 되돌리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 회복 불가능성의 원리에 따라 우리가 다시 아름다운 지구로 돌아오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우리는 즉각적인 행동을 취해야겠죠. 환경주의자들의 과제입니다. 산업화와 환경, 기술과 자연과 같이 이 대립적인 관점들이 계속해서 갈등을 벌이는 이유는 미래 가치와 현재 가치가 충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합리적 환경주의자와 종말론적 환경주의자가 다른 의견을 펼치고 있는 이유 또한 미래가치와 현재가치가 충돌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미래가치와 현재가치가 충돌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갈등이 이 두 가지입니다. 브라질의 아마존 개발을 금지하였을 때 브라질 시민들이 들고 일어선 사건이나 영국의 멸종저항이라는 단체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촉구하면서 일어난 출근길 지하철 시위가 가장 대표적이죠. 사실 개도국에게 탈산업화를 주장하며 자원을 개발하지 말 것을 강요하는 것은 이 사람들을 오히려 더 고통 속에 몰아넣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국의 멸종조항 사례 또한 출근길에서 시위하는 사람들과 일반 시민들 간의 다툼, 무력 충돌이 일어나기도 하며 이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환경주의자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야 하는 이유, 우리가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는 이유는 합리적 환경주의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GMO 금지와 탈원전 등과 같은 것에 의심을 표하면서 우리가 지금껏 너무 감정적인 환경주의에 휩쓸려 있지는 않은지, 미래가치에 집중하여 현재가치를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질문을 던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가이아 이론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가이아 이론은 지구가 하나의 생명체처럼 지구의 생명체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구성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즉, 생명체들과 지구의 관계에 중심을 둔다는 점에서 전체론적인 생명관과 연계 지을 수 있습니다. 즉, 더 높은 차원의 생명체와 생명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진화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태초의 원시의 생물들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진화의 관점에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아는 대지의 여신입니다. 또한 태초의 여신이기도 합니다. 가이아는 우리 인류를 따뜻하게 품어주는 어머니 같은 존재일 수 있지만 우리가 지구에게 해를 가하는 순간부터는 자비를 베풀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듯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주장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를 넘어서 단 1%의 멸종 위기와 환경 위기가 존재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고 대비하여야만 우리가 우리의 터전과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